현재 우리 시장 약간은 탄력이 살짝 줄었습니다. 코스피가 좀 더 수급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후장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B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연결을 하는 동안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504포인트 0.3%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연출이 되면서 지수는 상승 탄력을 0.3%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탄력이 조금 더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해서는 지금 0.5%로 장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 연출되어 있습니다. 자, PB님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섭표입니다. 네. 자, 오늘장 포인트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CPI도 발표가 됐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CPI 발표가 이제 오늘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4.9%가 나왔고요. 시장의 예상치가 5%였던 점 감안하면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죠. 코어 지수라고 하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5.5%로 시장의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었거든요. 이 수치가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은 그렇게 감이 잘 오는 수치는 않을 겁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짚어보면은 2년 만에 가장 낮은 이제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요. 그 흐름이 최근에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선상에 있다 정도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걸로는 가장 낮은 상승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둔화의 폭도 좀 큰 편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좀 심플하거든요. 다 간단하게 말해서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금리 하락세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고요. 금리 하락세 구간에 들어선다는 것은 당연히 기술주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씩 생기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메리트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기술주에 대한 메리트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종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업종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주가 상승률로 보았을 때 미래 꿈을 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기술주들이 사실은 투자 메리트가 더 큰 편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 기술주를 이제에 대한 관심을 좀 늘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파생해서 생각해 볼 문제들이 또 존재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음 달 FOMC입니다. 다음 달 FOMC에 원래 기존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면 다음 달 FOMC가 이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통해서 이제는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90% 정도 된다로 여론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요. 금리가 이제 동결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고 나면 금리 인상 중단 이후에 이제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미 높아져 있는 금리 레벨, 금리 수준 자체가 당분간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의미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멈췄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그만 멈췄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 행복감, 안도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은 상황이 개선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에서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뭐냐면 지금 금리 인상 이제 시기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금리 인상이 총 5번 있었거든요.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2006년까지 있었는데 1980년도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1989년 그 이후로 2006년까지 있었던 4차례 금리 인상에서 오히려 시장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한 달 전부터 금리 인상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까지 시기를 이렇게 연평균으로 내봤을 때 S&P 500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약 15.4% 정도 나왔다라는 데이터가 존재를 하거든요. 결국에 시장이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이제 물가가 잡히는, 그리고 이제 금리 하락세가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가 가속화되는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이것이 이미 이런 거죠. 기대감이 오픈됐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좀 덜 끼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데이터로 보았을 때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시장을 조금 더 낮게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아직 금리가 동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리가 동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 FOMC에 대해서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요. 다음 달 FOMC 전까지는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기에 조금 어렵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횡보하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시장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달 FOMC가 다가오고, 그리고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다가올 FOMC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하면서 좀 접근할 포인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있었던 테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4개월 만에 구제역이 이제 나왔거든요. 지금 용가 3군데까지 번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존의 구제역 관련주가 나오면 방역의약품 관련주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시세의 연속성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여기에 현대차가 어제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현대차 울산공장 방문하면서 전기차 관련 2조 원 투자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은 투자가 밑바탕이 되는 주가 상승이라는 점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CPI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국내 장에서 지금 봐야 될 특징주들도 체크를 전반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 전략 가볼 텐데요. 약간은 탄력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탄력 자체가 조금 줄었습니다. 탄력이 줄어든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침에 시장을 조금 잡아당겼었던 구제역 관련주들이 대성비성물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좀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고 이 시세가 좀 주춤하기 때문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세의 연속성이 얼마나 갈 수 있느냐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시세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오늘 유지할 수 있는지에 가장 이제 확실한 시금석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오늘 상한가에 만들고 있었던 대성 미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장주가 살아있을 때만 그 외 주변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생각해보면 그 부분에 대한 고려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나머지 오후장에서 볼만한 것은 이제 2차전지 업종 개별 이슈에 대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금양이 있을 텐데요. 금양 같은 경우에 몽골 리튬 광산과 리튬 관세가 관련된 MOU 체결 공시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런 개별 업종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업종 전체적으로 이제 한 번 더 돌아서는 움직임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업종을 이끌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오늘은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에 조정폭이 있었다는 점 생각해 보았을 때 결국은 이제 에코프로를 기점으로 해서 2차 전지 업종 전체가 한 번 더 이제 분위기가 환기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것이고 그 부분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이
챗봇이죠. 챗봇, AI 챗봇인데, 바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바드가 원래 이제 영어로만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이번에 공개를 하면서 그 두 번째 언어로 한국어가 채택이 되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한국인 사용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점에서도 좀 포인트를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루닛이라든지 하는 AI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 있었던 상승폭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이와 관련돼서 모멘텀이 나왔을 때 시세를 재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서도 이 종목, AI 관련주들은 꾸준한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러한 내용들 오후장에서 잘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B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클래스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또 하나의 주도주가 되겠는데요. 이 K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힌트를 오늘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는 반도체다. 애널리스트의 탑픽 대공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왼쪽 하단에 QR코드를 찍으셔서 신청을 해 주셔도 되고요. 신청 문의로 022128-3388 이쪽으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알짜 강의가 되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무료 강의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